대장동 특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향후의 수사의 쟁점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본격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앞서 전해드린 특별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한 여당의 반응을 먼저 보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의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 요구를 하면서 특검으로 가져가서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이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 물귀신 작전, 논점 흐리기에 다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의 특검을 공식 요청하는 발언 그리고 이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시간 끌기다라면서 거부하는 발언까지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먼저 이 특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 주장은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일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 이렇게 기억을 되돌려 보면 특검을 하자라는 논의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뭐 그걸 진짜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그런 전언들이 있었는데 네. 진정성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동시 특검을 주장을 했죠. 그랬었죠. 근데 이번도 그 당대표가 된 직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김용 본인의 측근인 김용 씨가 이제 체포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특검 얘기가 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특검에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서 특검 진행은 저는 야당이 또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서 보셨지만 시간 끌기다라고 했거든요. 특검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일단 특검법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도입이 됐고 수사가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지금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정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직전 대선에서 1,600만 표 이상을 얻은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분을 상대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그 대선 자금 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특검법이 필요한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물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국회를 한번 통과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든가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특검법 자체가 실제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야당도 특검 제안을 하면서 거부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찌됐건 지금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발로 잘라내기식 수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각종 매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보도가 결국에는 대선 자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냥 검찰 수사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검법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마냥 기다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건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또 가뜩이나 본인 관련된 수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과거에 했던 본인의 발언을 뒤집는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저 사람은 자기한테 불리할 땐 또 말을 바꾸네. 이렇게 이제 볼 국민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특검 주장 계속 하시려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모순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뭐 그렇죠. 그래야 당당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되고 오늘 바로 3시 30분부터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의 시기 그리고 자금 규모를 특정한 부분 그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지금 잘라내기식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선 여러 매체에서 그 정치 자금 규모에 있어서도 조금씩 달리 보도가 되곤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보도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진술을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게 과연 진술만으로 이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과연 소명이 될지 그 부분 좀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 과거 대선 후보 당시에 가장 측근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선 자금 충분했습니다. 엄청 많이 모으셨어요. 경선 당시에도 25억 넘는 돈을 정치자금을 모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지근거리에 있는 분이 이렇게 위험하게 8억에 이르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부터 일단은 좀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죠. 지금 검찰이 19일에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고 오늘 새벽에 영장을 청구하고 또 이제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검찰로서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고 바로 직전 대선에서는 또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대선 후보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다든지 아니면 무죄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 후폭풍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했을 것이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영장 신청도 어려울 것이고 또 이제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영장을 이제 발부를 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법원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증거를 꼼꼼하게 따져볼 겁니다. 이제 턱걸이를 넘지 못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 강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이런 강제 수사 절차로 들어갔다는 점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발언 중에 하나가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경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이런 내용도 혹시나 구속영장 청구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됩니까? 어찌됐건 지금 법원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따르면 검찰은 이 자금을 대선 자금이라고 아마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대선 자금으로 이 8억 원이라는 돈이 사용된 게 맞는지 전달된 게 맞는지 그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보실 것 같고요. 만약 그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진술이나 여러 가지 돈을 전달한 시기 등이 적힌 메모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증거들의 효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아마 그것만은 가지고 아마 검찰이 과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선 유력 주자 야당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을 했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진술뿐만 아니라 아마 물증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 메모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꾸준히 작성된 메모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단순히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전달했다라는 수준의 메모만 가지고 과연 법원이 이거를 소명이 되었다고 할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야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어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좀 거래를 한 것 아니냐, 회유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걸고 그런 일을 했겠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회유나 협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협박이나 뭐 폭행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피의자한테. 그런데 회유는 좀 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유를 해서 거짓 진술을 받아내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네. 우리 지금 현행 법에도 있잖아요.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공정거래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범을 제보를 하면 제보한 사람을 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도적인 회유죠. 검찰 수사 기법에도 그런 회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회유라면 저는 수사 기법상 얼마든지 가능하고 허용되는 범위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회유까지 뭐 문제를 삼는다면 저는 그건 뭐 그 문제 삼는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정도의 회유는 저는 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그 어떤 돈을 줬다는 진술 그리고 물증은 확보가 됐는데 지금 뭐 실제로 그게 뭐 전달이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에 대한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 김용 씨가 이제 소위 배달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건데 글쎄요 이제 이 돈이 전달됐다는 거가 확인이 됐고 확인이 이제 증거가 확보가 됐고 그 이후에 이것이 김용 씨가 이제 배달 사고를 일으켜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이거를 취득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지금 체포영장에다가 대선 자금이다 이렇게 이제 적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까지도 추적이 됐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그 대선 자금이라는 용어를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돈이 이재명 후보의 캠프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그런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달 사고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이 너무 섣불리 이걸 대선 자금으로 규정한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용 부원장이 이 자금을 받던 시점 자체가 대선이 본격화되긴 전이고요.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이루어진 시점에 그 자금이 넘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경선 단계에서도 이미 25억 정도를 모금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굳이 대선 자금을 적시할 필요가 있었나? 만약에 적시했다고 하면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을 것인데 만약 이번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면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냐?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은데 대선 경선 과정에서 25억을 모금했는데 돈이 뭐가 더 필요했겠느냐 이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보면 본선거로 들어가면 이제 그 국고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당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존도 됩니다. 그래서 돈을 뭐 쓰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경선 과정의 비용은 보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또 많이 듭니다. 굉장히 25억보다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8억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김용 씨가 이제 20억을 요구했다는 거죠. 유동규 씨한테. 이제 그럴 정도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자금 수요는 저는 얼마든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여기에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추후에 보전되지 않는 경우도 보전되지 않긴 하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모금 액수가 한 20몇억 정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경선은 그 정도 규모로 양쪽 모두 치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8억 원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 대선 자금으로 유입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 민주연구원 그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불발이 됐습니다. 야당의 반발 속에 불발이 됐는데 이 근무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찰의 영장 청구하는 연관성이 뭐 크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요. 이미 불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 네. 압수수색이 불발이 됐는데도 네.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네. 그 근무지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의 어떤 관계성이 좀 궁금합니다. 그 김용 씨에 대한 그 구속영장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이제 김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긴급 체포가 됐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도 오늘 바로 잡혔죠. 그래서 이거는 그 트랙에 따라서 쭉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그거는 좀 별도의 절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검찰이 민주연구원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단서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저는 검찰도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수사의 완결성상 수사를 뭐 그 증거가 있든 없든 A, B, C는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은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무슨 거기서 뭐 대단한 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는 검찰도 과연 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그 완결성을 위해서 더 재개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민주연구원이 민주당하고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법인체가 완전히 다르고 대표도 다르고 회계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 별개의 그 법인체인데 같은 건물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사 건물에 새 들어 있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데 민주당사 압수수색한다고 지금 이거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논리도 안 맞고 대응하는 방식도 안 맞는 거죠. 공권력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여기서 그냥 포기하는 것은 검찰 공권력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민주당의 논리나 대응 방식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 당사 안에 그 민주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을 물론 법인 자체는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지만 같은 당사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시기와 장소 모두 부적절했다. 지금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출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몇 번 가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과연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해서 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오히려 이것은 보여주기식이다. 얼마나 민주당이 이러한 대선 자금에 부정한 면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 그 패스트트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 그다음 민주당의 의원들도 일부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의 내용도 사실은 보면 이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작용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요새 뭐 저 주치 폭력이라고 하고 경찰에 대해서 술 먹고 폭행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엄벌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과거 국회의원들이죠.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보면서도 민주당이 국회의원 그리고 당직자 또 어제는 또 보니까 구의원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젊은 구의원들한테 방패 역할을 시켰다는데 아니 이제 지도자가 자기 몸을 바쳐서 조직을 지켜야지 어떻게 자기 몸 지키자고 조직원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앞으로 기소돼서 재판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참 보기에도 참 별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거든요. 네.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입장은 어떠실까요? 저는 검찰이 그렇게까지 무리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런 압수수색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야당과 이러한 정치적인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과연 검찰이 이런 압수수색을 계속할 것인가 일단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과연 그 당직자들을 상대로 공직방 혐의를 적용하는 게 과연 무슨 실익이 있나? 어차피 검찰이 바라는 거는 민주당의 대선 자금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공직방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다. 괜히 긁어 부스럼일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한 차례 정도 압수수색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또다시 압수수색을 들어갈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오늘이 이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취재 기자가 짚어주긴 했지만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구속 여부를 가를 가장 큰 쟁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수사에서 혐의가 이제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 봐도 혐의가 상당히 드러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삭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다투질 않고 있거든요. 네. 삭제 행위. 네네. 근데 근데 그 삭제된 내용이 하필이면 보면 월북 공무원 아니 월북이 아니죠. 총살된 공무원, 피살된 공무원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월북 의사가 없다는 그런 내용의 자료들이 또 삭제가 된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글쎄 구속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큰 장애는 없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증거인멸 도주 이 우려가 있냐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관련자 간의 입을 맞출 가능성 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도 또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밈스에서 삭제한 게 원본이냐 뭐 아니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던데 이게 또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원본이 아닌 게 삭제되면 원본은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뭐 삭제라고 할 수도 없겠죠. 다른 똑같은 자료가 남아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가장 큰 쟁점 어떤 것 꼽으시죠? 일단 밈스 삭제가 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된 증거만 가지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이라면 아마 법원에서 과연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인용을 할 것인가 조금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밈스 삭제는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구속의 그런 사유가 소명이 되었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혹은 없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조끼를 입었다거나 슬리퍼를 두고 간 부분과 관련해서 월북 의사가 어떤 것이냐를 두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끼도 그렇습니다. 조끼도 한자가 쓰여진 조끼를 입었다는 것은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네. 그 전에는 그냥 조끼를 입은 것처럼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배에 있는 조끼를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월북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주장까지 나왔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배 안에는 조끼가 개수가 그대로 있었고 발견된 곳에는 한자가 쓰여져 있어서 우리나라 게 아니었고.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이제 중국 배에 올라탔다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경위로 또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런 규명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국가가 지금 공무원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인데 그런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이제 월북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사나 소명 기회나 이런 거 주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은 국가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엄하게 그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뭐 해경은 배에 없는 구명조끼를 알고도 좀 은폐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지금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물론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피격된 공무원의 경우에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당시 상황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지 지금 추후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정황 가지고만 단정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엔 오늘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윗선 수사로 확대가 될 것이기에 윗선 수사의 분수령으로 오늘 불리고 있는데 윗선 수사가 되면 어디까지 될 것이냐,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해경청장의 발언이 뒤집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그렇게 했겠는가라는 것은 이제 청와대 외교안보팀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넉넉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과연 청와대의 그 수석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었겠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은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나아가야 될 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될 테고,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거는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마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오랜 기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사 결과 밝혀진 증거가 뭐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장관들을, 그다음에 전 청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뭐 보도라든가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식의 이런 보도가 이어지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그거는 법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증거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검찰이 누가 보더라도 조준하고 있는 것은 전 정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아마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이나 뭐 내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 조현선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